반팔 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검은색 차량으로 다가가더니 뒤로 돌아가 몸을 숨깁니다. 잠시 뒤 검은 옷차림의 여성이 차량 쪽으로 다가오고 숨어있던 남성이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뒷걸음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웁니다. 오늘 아침 7시 17분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시간 넘게 지난 오전 10시 40분쯤 혈흔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근을 해가지고 순찰 돌다 보니까 바닥에 피자국이 보여서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폭행이 있었다. 사투리였고 일방적인 거라고 맞아요.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도주극을 벌인 남성은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반쯤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놨던 남성은 경기 파주 일대에서 한때 전원을 켰고 위치 추적과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40대 피해 여성은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0대 김모 씨로 과거 피해 여성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걸리지 마세요. 네, 뭐라고요? 맞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33살 김모 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재밌고 살겠습니다. 아까 평생 죄 짓고 살겠다 하셨던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속죄하겠다는 건가요? 해야죠.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2시간 전 김 씨는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여성의 집 근처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보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엔 쓰러진 여성을 차량에 태웠는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까봐 여성을 병원에 급히 가야 하는 임신부라고 둘러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고는 범행 발생 3시간이 넘은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8시간여 만에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지만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 30분간 김 씨를 신문한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한 남성이 빌라 앞에 트럭을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 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부상한 남성을 들것으로 옮기고 곧이어 천으로 둘러싸인 시신 한 구를 이송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남동생이 같이 사는 여성을 살해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경기 안산의 한 빌라 안에서 숨진 30대 여성과 흉기에 찔린 채 누워있는 3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누나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린 뒤 흉기로 자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경찰은 우선 주변인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 안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도주 2시간 뒤 여자친구와 싸웠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살해 뒤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목을 눌렀는데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엔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저녁 7시 15분 마포구 상수역 근처에서 남성의 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범행 직전 피해자 신고에도 가해 남성을 풀어줬다는 지적에 경찰은 입법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연인 사이인데다 스토킹 신고 역시 없어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즉시 분리 등 응급 조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교제 폭력은 명확한 정의조차 없습니다. 입법 절차는 지지부진합니다. 반복되는 피해 사례에 20대 국회 특례 법안이 여럿 올라왔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 역시 여야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관님은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적극 결의안을 내든지 우리 의원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이렇게 의논을 좀 해서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포함한 처벌 강화와 보호 조치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률 제정안은 10달째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 때문입니다. 법조문을 조금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다음번 소위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숱한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한 수사기관 못지않게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